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4부작의 마지막 편인 신형 맥북 프로 견적내기 4부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새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18명이고요. 네, 구독자 100명 기념해서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한번 찍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맥북 프로 이제 마지막 실제 가격을 보면서 견적내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구매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맥북 프로 이제 구매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13인치, 14인치, 그리고 16인치인데, 여기서 14랑 16인치가 이번 2021년 하반기에 나온 새로운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를 탑재한 맥북 프로이죠. 자, 이 중에서 일단 14인치를 보시면은, 기본형은 이제 8코어 CPU, 14코어 GPU, 그리고 이제 고급형은 이제 10코어랑 16코어 이렇게 돼 있고, 뭐 SSD 차이도 있죠. 뭐 가격을 가장 기본부터 보시면은 270부터 시작이죠. 270만 원을 주면은 저희가 이제 8코어 CPU랑 14코어 GPU가 달린 그런 이제 맥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14인치가 좋냐, 16인치가 좋냐, 이것은 순전히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이 어떤 것을 휴대성을 중시하는지 아니면 큰 화면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제 개인의 취향이지만은, 자, 개인적으로 저는 16인치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큰 화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16인치를 좀 더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맥북 프로에서는 14인치랑 16인치랑 전혀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아주 미세하게 있을 수 있겠죠. 16인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쿨링에 의한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표면적으로 나온 그런 차이는 어떠한 차이도 없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는 휴대성을 중요시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14인치가 아주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뭐 휴대성은 별 필요 없고, 저는 그냥 화면이 큰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16인치를 이제 구매하려고 해요. 제가 얼만큼 휴대성을 별로 신경 쓰지 않냐면은, 저는 일단은 여기 지금 이미 15인치 15.4인치 맥북 프로를 쓰고 있고, 이건 2014년식이라서 무게가 이게 거의 2.2kg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신형 맥북 프로 16인치랑 거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개 들고 다니고 매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이거 아이패드 12.9인치, 이것도 12.9인치도 항상 들고 다니고, 네, 일단 이거 두 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쓰고 있는 지금 윈도우 랩탑이 보이잖아요. 이 윈도우 랩탑이 싱크패드 14인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의 기기를 항상 들고 다녀요. 이제 보통 그 맥북이랑 아이패드는 백팩에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싱크패드는 그 싱크패드 전용 그 가방이 있거든요. 그 손가방에다가 들고 다녀서 무슨 뭐 영업하는 영업사원처럼 좀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제가 그러면 작은 것을 뭐 써보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나온 뉴맥북 있잖아요. 12인치짜리도 다 써보고 했는데, 12인치를 쓰다가 처음엔 매우 이제 만족스럽고 제가 정말 원하는 그런 기기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쓰다 보니까 너무 화면이 작아가지고 눈이 너무 아프고 이제 별로 뭐 효율성도 별로 안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거 더 큰 걸로 좀 기기를 바꿨습니다. 자, 어쨌거나 길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6인치를 일단 기본으로 볼 거예요.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 둘 중에 실버를 좋아합니다. 자, 여기 가격 차이 보시면은 시작가가 336만원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더 비싼 거는 471만원인데, 어차피 여기서 어떤 것을 골라봤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골라도 우리가 옵션을 좀 고르다 보면은 결국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 336만원짜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471에서 시작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 업그레이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옵션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옵션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 얼만큼의 추가 비용이 드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형 336만원짜리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기본형은 어떤 구성이냐면요. 10코어 GPU, 16코어 GPU, 그 다음에 16GB 메모리, 통합 메모리, 그 다음에 512GB SSD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을 거고, 자, 먼저 이제 CPU인데, CPU랑 GPU인데, CPU랑 GPU가 보면은 기본으로는 10코어 CPU, 16코어 GPU잖아요. 여기서 이제 27만원을 더 주면은 이게 GPU가 24코어로 되고, 그 다음에 더 돈을 주면 32코어로 되는데, 여기서는 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10코어 CPU를 가지고 있잖아요. 14인치로 가면은 이게 스타트가 8코어예요. 사실 이거를 보면은 8코어에서 10코어로 갈 때 얼만큼 돈을 줘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코어 CPU에서 10코어 CPU로 갈 때는 27만원을 줘야 되고, 또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8코어 CPU라는 게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두 개는 효율 코어라고 해서 되게 전력을 조금 먹는 그런 이제, 저전력 코어이고, 6개가 고성능 코어예요. 그래서 이제 27만원을 주면은 그 고성능 코어가 2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14인치는 그렇고, 16인치는 이게 다 이미 10코어로 지금 반영돼 있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엑셀 표에다가 다 써놨거든요. 좀 비유하기 쉽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사실 이거 엑셀도 거의 한 달 한 반 전에 만든 건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 먼저 보시면은 CPU 개수가 그 14인치 기본은 8개였고, 이제 10개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27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고성능 코어는 2개인 거죠. 2개이니까 이제 한 코어당은 13만 5천원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한 코어당 13만 5천원이면은 뭐 가성비가 나쁘진 않고, 이것은 14인치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뭐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PU 같은 경우는 보시면 14인치는 14코어, 16인치는 16코어 GPU가 이제 스타트고, 보시면은 14코어에서 16코어로 갈 때는 이제 13만원 들고,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건 2개죠, GPU가. 그래서 개별 GPU 코어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65,000원이에요. 14개의 GPU 대비해서 10개가 추가되고, 이때는 4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코어로 갈 때는 67만원을 더 줘야 되고, 이때는 기본 14개 코어에서 이제 18개 코어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개별 단가는 이제 3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GPU 한 개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단위 GPU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점점 이제 옵션이 높아질수록 내려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말은 뭐다? 효율을 뽑으려면은 효율충의 입장에서는 옵션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GPU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M1 프로에서 M1 맥스로 갈 때는 뭐 메모리 대역폭도 증가하고 뭐 그렇거든요. 이제 M1 프로에서 M1 맥스로 갈 때 다른 것들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GPU가 차지하는 업그레이드 비중은 좀 더 낮겠죠. 그 말은 단위 GPU당 업그레이드 비용 단가는 여기가 좀 더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신에 여기 이제 14에서 16으로 갈 때는 똑같이 M1 프로이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온전히 GPU한테만 가겠죠. 이게 프로에서 맥스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M1 맥스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메모리죠. 기본은 이제 16기가 메모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M1 프로인 경우에는 메모리를 32기가까지 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64기가를 하려면은 맥스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 보시면은 16기가에서 32기가로 갈 때 54가 추가되고, 자, 그 다음에 32에서 64로 갈 때도 54만원이 추가돼요. 다시 엑셀 표에서 보시면은, 자, 16이 기본이죠. 그럼 이제 32로 가면은 54가 추가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그런 메모리는 사실은 16기가잖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기존의 16기가에 대한 뭐 비용을 빼주거나 따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16기가가 추가되는데 54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GB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33,75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에서 64로 가면은 이제 108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때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이제 48GB니까 이것은 이제 단위 기가바이트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22,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메모리도 보시면은 이제 고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이제 훨씬 좀 더 효율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 효율은 별로 안 좋아도 나는 그냥 뭐 32면 만족해 하는 분들은 32로 가면 되지만은, 약간 비싸지만은 나는 손해보는 건 싫어 하시는 분은 이제 64로 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애플의 메모리는, 이번 맥북의 메모리는 그 2 플러스 1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커피를 사잖아요. 커피든 뭐 무슨 뭐든 간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라면을 산다든지 다 2 플러스 1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 1번 타입의 유형은 2 플러스 1이니까 한 개만 사기 좀 아깝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난 두 개를 사서 2 플러스 1 맞춰가지고 한 개 더 살래.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개를 사러 갔다가 세 개를 들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죠. 손해보는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이제 2 플러스 1을 사는 분들이고, 2번.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한 개만 사면 돼. 다른 더 이상은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개만 사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번의 그런 타입이거든요. 저는 되게 손해보는 거 좀 싫어하는 편이고, 좀 효율성을 되게 좀 따지기도 하고, 좀 속된 말로는 효율충이거든요. 추가 지출을 하더라도 이제 내가 뭔가 이득을 본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좀 그쪽으로 가는 2 플러스 1인데, 자, 이번에 맥북 프로의 메모리가 왜 2 플러스 1이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32기가만 샀어요. 그럼 내가 결국은 16기가만 추가로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16기가만 사면은 이제 54만원 들어가. 근데 네가 16기가를 더 사면은 108만원을 주면은 우리가 16기가를 더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기가를 두 개 사면은 16기가 한 개가 더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모리가 2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이제 손해보기 싫어하는 좀 효율충들은 이제 무조건 2 플러스 1을 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2 플러스 1으로 해가지고 64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모리는 이렇게 2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이제 SSD. SSD가 진짜 여기서 고민을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에서 사실 여기는 뭐 54만원 주고 여기서 이제 64 주면은 그래 뭐 연산 속도에 대한 그런 모든 고민은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만 주면은 그냥 정말 가장 빠른 맥북 프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까지 하고 이제 SSD 오면은 여기도 진짜 엄청 천차만별로 다양해요. 자, 처음에 기본은 512인데 1테라, 2테라, 4테라, 8테라까지 있어요. 8테라까지 오면은 이게 다시 324거든요. 324. 그럼 이거는 그냥 새로운 맥북 프로를 한 개 더 살 수 있어요. 324면은 이게 진짜 뭐 작은 돈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좀 구형 중고차를 싸게 산다면은 중고차를 한 개 살 수 있는 돈이 324예요. 정말 좀 많은 고민이 될 것 같고 300만 원이면은 거의 대학생 한 학기 등록금 되겠죠. 국립대라 치면은 고작 8테라를 위해서 내가 300만 원을 써야 된다. 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SSD도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SSD를 보시면은 자, 기본에서는 510이고 1테라로 가면은 27만 원이 추가가 돼요. 그래갖고 27만 원 추가되고 이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용량을 좀 계산을 해봐야겠죠. 왜냐면은 512가 기본으로 있으니까. 그래갖고 1024 빼기 512에서 512가 기본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이럴 때 이제 1GB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이제 527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 2테라로 갔죠. 2테라로 가면은 이제 81만 원이고,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또 1.5기가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이때도 527원. 그러니까 SSD는 우리가 2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1테라만 업그레이드해도 되게 손해보는 건 아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 뭐 굳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SSD는 효율보다는 그냥 진짜 필요성에 의해서 올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테라로 가시면은 162만 원이 추가가 되고, 이때도 이제 4096 빼기 512 하면은 3.5기가가 이제 추가되는 거고, 이때는 좀 더 내려가죠. 452원. 자, 그 다음에 8테라로 가시면은 324만 원이 추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추가된 용량은 이제 8테라 빼기 이제 512에서 한 7.5테라, 6테라가 될 거고, 그때도 이제 1기가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422원.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요. 근데 이게 엄청 뭐 2 플러스 1급으로 엄청 내려가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가 맥북 프로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간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좀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뭐 정말 뭐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성품들, 뭐 PC나 이제 노트북을 살 때 업그레이드를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좀 비용과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은 CPU랑 뭐 GPU 같은 경우는 딱히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좀 빼놓고 만만한 메모리랑 SSD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오른쪽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메모리예요. 그래가지고 16기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봤는데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16기가 같은 경우는
다나와 기준 삼성 DDR4 3200MHz 메모리가 72,000원. 16기가가 한 72,000원이고 이렇게 하면 1기가당 비용이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16기가는 근데 이제 뭐 기본이었으니까 딱히 이제 없고, 이게 32기가로 가면은 32기가로 갈 때 이제 15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4가 들었으니까 15면 엄청 싼 거죠. 1기가당 비용은 이때는 4,600원. 얘는 33,000원이고 얘는 4,600원이니까 이제 몇 배인지 봤어요. 단위 용량당에 이제 맥북 프로 대비 가성비가 몇 배인가? 가성비율을 보니까 얘가 무려 7.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기가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비싸죠. 얘가 54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4로 가면은 64기가짜리 PC용 메모리를 보면은 3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30이면 살 수 있고, 이때도 1기가당 비용이 거의 이제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가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그냥 부품들은 1기가당 비용들이 이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이때 단위 기가당 비용이 4,600, 한 4,700원이니까, 맥북 프로의 단위 기가당 업그레이드 비용인 22,500원과 비교했을 때는 약 4.8배의 가성비율이 나온다. 이렇게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맥북 프로의 그런 업그레이드 비용이 일반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부품에 비해서는 약 각각 7.2배, 4.8배만큼 가성비가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일단 이건 아주 단편적으로 진짜 1대1 비교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SSD. SSD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512랑 1테라는 좀 뺐어요. 512랑 1테라는 뺐는데, 512는 기본이기도 하고 1테라는 얘도 우리가 뭐 별도로 사면은 한 27만원, 25, 한 5만원 정도? 20만원대면 살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SSD에 따라서 워낙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뭐 좋은 거는 더 비쌀 수도 있고, 보급형은 진짜 싸게 뭐 10만원대로도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좀 편차가 있고, 자, 2테라부터 좀 볼 때 약간 좋은 것들, 삼성 SSD가 초메이저 SSD거든요. 제일 뭐 점유율도 그렇고 그 기술력도 그렇고 되게 좋은 거라서 삼성 거를 이제 봤을 때 기준으로 한 5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2테라짜리 이제 SSD 그 M.2를 살 때 51.5가 들고, 이때 이제 단위 기가당 1기가당 비용이 한 25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맥북 프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 단위 기가당 업그레이드 비용인 이제 527원 정도가 든 거랑 비교해보면은 한 2.1배 정도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테라로 가면은 한 122만원 정도가 들어서, 한 1기가당 한 300원 정도? 얘네랑 맥북이랑 비교하면은 한 1.5배. 그 다음에 이제 8테라로 가면은, 맥북에서는 323만원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로 구매를 하면은 한 193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1기가당 비용은 236원 정도가 들어서, 맥북이랑 비교하면은 한 1.7배, 1.8배 정도가 좀 더 가성비가 좋다. 이것도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맥북이 얘네에 비해서 한 1.5에서 2배 정도, 2배 정도는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SSD 폭이 정말 넓거든요. 그냥 보급형부터 되게 전문가용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삼성을 제외하고 뭐 삼성 하이닉스가 진짜 초메이저 인류 기업들인데, 시게이트나 뭐 이건 아마 제가 커세어 거였던 것 같아요. 시게이트나 뭐 커세어 등등은 사실은 그냥 SSD를 만들긴 하지만은 뭐 그 본인들이 다 모든 것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 컨트롤러라고 SSD랑 뭐 컴퓨터 간의 통신도 관리하고 SSD 뭐 수명과도 연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컨트롤러가 파이썬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시게이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SSD까지 가성비 비교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기성품과 비교해서 맥북이 정말로 가성비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맥북이 좀 가성비가 구린 거냐, 맥북의 업그레이드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 CPU가 사용하는 메인 메모리만 보자면은 되게 가성비가 안 좋은 건 맞거든요. 인텔 맥북에서 이런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었을 때는 가성비가 안 좋은 게 맞아요. 인텔 맥북에서는 이 메모리라는 것이 CPU에 할당되는 그런 메인 메모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성품들과 1대1 비교가 가능했어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들은 메인 메모리인 거고, 인텔 맥에서도 메인 메모리였으니까 그때는 1대1 비교가 가능했는데, 그리고 이제 메모리 속도도
이때도 이제 DDR4였고 인텔 맥도 DDR4였으니까 똑같은 이 메인 메모리인데 그때도 이렇게 한 50 몇만 원, 100만 원씩 받은 것은 정말 가성비가 안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완전 다른 게 일단은 메모리 타입이 달라요. 메모리 타입이 지금은 이제 DDR4가 아닌 애플은 훨씬 좋은 메모리를 쓰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준비했는데 M1 프로와 M1 맥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 훨씬 빠르거든요. M1 프로는 200GB/s고 M1 맥스는 초당 400GB의 최대지만은 400GB의 메모리 대역폭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램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정리하면은 M1 프로는 200GB/s, M1 맥스는 400GB/s. 자, 그럼 그 다음에는 DDR4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DDR4라는 것은 컴퓨터를 좀 이제 조립에 관심이 있고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메모리예요. 삼성이나 이제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매우 대표적이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는 아마 B2B로 기업에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구하는 메모리고 DDR4는 더블 데이터 레이트 이거였나?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는 약자이고 이것도 뭐 패러다임이 있어요. 큰 패러다임이 DDR 옛날에 이제 SD램 그다음에 DDR2, 3, 4까지 왔고 이제 올해는 DDR5까지 나왔죠. DDR4의 3200이라는 게 3200MHz라는 걸 의미해요. 메가헤르츠라는 거는 뭐냐면은 헤르츠는 1초당 한 번의 그런 어떤 것을 이벤트를 시행하는 그런 주파수잖아요. 그럼 3200MHz는 1초에 3200만 번의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업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는데 한 번 보낼 때 얼만큼 보내냐 좀 이게 중요하죠. 또 이것도 뭐 들어봤을 텐데 32비트, 64비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64비트를 쓰기 때문에 한 번 보낼 때 64비트의 정보가 이제 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64비트는 뭐냐면은 비트랑 바이트 있잖아요. 우리가 1바이트가 8비트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나? 뭐 그랬을 텐데 정보 시간, 기술 과정 정보 이럴 시간에 배웠겠죠. 컴퓨터 시간에. 자, 1바이트는 8비트고 64비트를 기본 단위로 쓰는데 그 말은 64비트는 8바이트겠죠. 그러면은 DDR4 3200은 결국은 한 번 할 때 8바이트를 이제 전송하니까 결국은 1초당 우리가 3200 곱하기 8바이트만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200만 곱하기 8 하니까 25600 나누기 1024로 하면은 딱 25기가네. 그래서 이제 DDR4 3200은 25GB/s인데 물론 이것은 좀 시스템 따라서 달라지겠죠. 구성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메모리 자체만 보면은 25GB/s의 정보 대역폭을 가지는데 자, M1 프로랑 M1 맥스는 거의 8배, 16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비교를 하지? 얘는 전송 속도, 얘는 1번당 전송량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얘는 그리고 총 단위 시간당 전송량. 그러면은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말씀드리지?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뤄보려고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전송 속도랑 전송량 그리고 총 시간당 전송량 이것들을 제가 이제 한번 비유를 하자면은 고속도로로 비유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송 속도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만약에 한 개밖에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물량을 많이 보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100대의 화물차가 있습니다. 100대의 화물차가 있고 한 화물차당 보낼 수 있는 그런 택배가 8개예요. 화물 운송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개별 화물차가 빨리 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시속 한 300씩 가게끔 하면은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화물량을 늘리면 되겠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을 갑자기 8배 해가지고 64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전송 속도라는 게
화물차가 얼만큼 빨리 가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송량이라는 것은 이 화물량이죠. 데이터를 한 번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주고받을 때 그 단위를, 최소 단위를 얼만큼 할 것인지, 뭐 어쨌거나 이것도 제가 뭐 비율을 약간 전달하면서 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전송 속도를 만약에 우리가 뭐 무한정 늘린다고 쳐봐요. 지금 3200이지만은 이것을 뭐 6400 혹은 뭐 12800 이렇게 늘리잖아요. 화물차 속도가 막 거의 뭐 마하 3까지 갔어. 비행기 속도만큼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뭐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송 속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화물차가 이렇게 뭐 100km 이상 가서 200km만 가도 사실 엄청 부하가 있잖아요. 도로에 가해지는 그런 부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화물차가 받는 부하도 훨씬 커질 거고, 공기저항 같은 것들도 실제로도 주행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많아서 이것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CPU가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클럭이라 하죠. 1초당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작업의 횟수를 늘리는 데에서 이제 늘리는 방식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것을 늘리다 보면은 발열과 전력 소모가 엄청 심해지거든요. 우리가 100km에서 200km로 이제 운전을 할 때 100km에서 200km까지는 사실은 속도는 2배지만은 거기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 그리고 차에 가해지는 부하, 그리고 이제 먹는 기름의 양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전송 속도를 무한정 높이는 것은 좀 되게 어렵고, 그렇다면 전송량을 늘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것도 뭐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번 M1 프로랑 M1 맥스는 이걸 했냐 하면은, 일단은 속도가 2배로 올라갔어요. 속도가 이게 이제 DDR5로 가면서, DDR5, 4에서 5로 갔으니까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5로 가면서 얘가 6400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속도가 2배가 됐어. 트럭 속도가 2배가 됐습니다. 예, 여기 DDR4랑 비교하면은 얘는 8배잖아요. 근데 여기서 2배가 됐으니까 여기는 4배가 돼야겠죠. 네, 그래갖고 속도가 2배가 되면서 한 화물차가 실을 수 있는 그런 짐의 양이 얘는 4배가 됐어요. 256비트가 돼가지고 얘는 32바이트죠. 그러면은 여기는 M1 맥스에서는 이게 512비트가 돼가지고 8바이트가 된 거예요. 8바이트 죄송합니다. 64바이트가 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은 좀 달라 보이죠? 다시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가성비가 나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맥북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메모리가 한 5배에서 7배는 가성비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교하고 보면은 또 단순하게 용량 대비 가성비만 비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64GB가 100만 원이다 해서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CPU에만 쓰이는 그런 메인 메모리가 아니라 이번부터는 이제 통합 GPU잖아요. 통합 칩이기 때문에 CPU랑 GPU가 메모리를 같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64GB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CPU뿐만 아니라 그 GPU의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GPU 메모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 2번째 영상인가 이제 맥북으로 딥러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GPU 메모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랩에서 쓰고 있는 게 이제 RTX 쿼드로 8000이라고 48기가의 GPU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지금까지 알기로는 현존하는 단일 GPU 메모리 중에서는 가장 큰 건데, 아무튼 엄청 비싼 그런 GPU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RTX 3090도 이제 24GB의 그 GPU를 갖고 있고, GPU 메모리를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종합해서 볼 때 이게 CPU 메모리만, 메인 메모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GPU 메모리도 같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은 100만 원이면은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합리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 그냥 64기가가 아니라 8배가 빠른 그런 대역폭을 가지면서 또 GPU까지 같이 쓸 수 있다. 이러면 정말로 다시 보니 좀 선녀가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결론, 메모리는 64로 가라. 이 결론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메모리 64로 가세요. 그리고 그럼 이 메모리 64기가를 잘 써서 GPU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GPU도 32코어로 가야죠. GPU는 32코어로 가세요. 왜냐면은 메모리는 이렇게 좋게 하려면은 당연히 GPU도 그냥 가장 좋은 걸로 해야죠. 값 차이도 얼마 나진 않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제 코어는 당연히 GPU 32로 가면은 코어는 당연히 이제 10코어로 10코어로 될 거고. 그래서 자, 10코어 CPU
32코어 GPU, 64기가 메모리, 이거는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가성비다 라고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SSD죠. SS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자, SSD는 오히려 메모리에 비해서 값 차이가 별로 안 나요. 8테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보급형, 약간 근본이 좀 없는 그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1.7배, 뭐 좋게 줘서 한 2배 정도 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이제 보통 PCIe 3 1초에 한 3GB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탑재가 된 것은 1초에 약 7GB. 일단은 그랬고 속도가 2배야. 얘는 초당 7.4GB, 그리고 얘는 초당 뭐 3.7GB/s 정도가 될 테니까, 일단은 대역폭이 2배라서 일단은 이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진짜 3.7이라는 것도 엄청 빠른 거고 우리가 다 쓰지 않잖아요, 이거를. 이거는 그냥 없다고 가정할게요. 계급장 떼고 본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 SSD 용량 추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SSD는 아까 말씀드렸던 2+1의 그런 상술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대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SD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순전히 본인의 취향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사용 패턴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옵션을 골라도 그렇게 손해보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 답 정해드렸죠? 자, 처음부터 갈게요. 처음부터 다 이제 기본으로 세팅하고 가면은 맨 처음에 336에서 시작을 하죠. 자, CPU, GPU는 말씀드렸듯이 M1 Max 10코어 CPU, 32코어 GPU로 가야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32기가는 뭔지 알죠? 2+1에서 한 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64로 가셔야 2+1에서 이제 그 추가로 주는 것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64로 가셔야 돼요. 64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SSD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손해가 보는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이득 보는 것은 없다. 뭘 하든 간에 어차피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뭘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부터는 정말 지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네. 이거 바꾸고 올게요. 색상을 실버로. 실버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지금 공대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뭐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좀 머신러닝 모델 돌리고, 그다음 논문 쓰고, 논문 보고, 논문 검색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드 작성하고. 그래서 주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코드를 쓰는 뭐 터미널들, 뭐 아이텀을 쓰고 있고, 뭐 이제 GitHub 같은 걸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을 쓰는 것들, 뭐 오피스 같은 거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전용 GPU 서버들이 있어가지고 GPU 서버에서 돌리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걸 구매하면은 간단한 것들은 여기서 돌릴 생각이에요. 근데 모든 자료들을 여기다 넣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좀 분산시키지 않고, 또 제가 로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무거운 것들, 그리고 이제 GPU를 써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GPU 전용 서버에서 돌리겠죠. 고민은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맥북이, 아이고 무겁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맥북이 2TB를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뒷판을 까가지고 자가로 업그레이드 한 건데, 지금 2TB SSD를 쓰고 있어서 적어도 저는 2TB 이상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512만 해도 충분해요. 512만 해도 충분하고, 그러면은 외장 SSD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외장 장치를 지금 보시면은 이거 삼성 T5 1TB짜리거든요. 이거 쓰고 있고, 이거 쓰다가 되게 좋아가지고 한 개 더 샀어요. 여기 한 개 더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자, 갑자기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싶었어요. ASMR을. 자, 열면은 여기 한 개 더 있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은 T5 1테라짜리라서 얘네들 되게 좋아해요. 이거 두 개 쓰고 있는데 엄청 가볍고 크기도 보시면은 손바닥만 하고 진짜 가볍고 좋아요. 속도도 되게 잘 나와요. 이거 USB 500MB/s 나와서 뭐 최신 장비에 비하면 엄청 빠른 건 아니어도 사실 500MB/s면은 정말 빠른 거거든요. 500MB면은 1기가짜리는 2초에 된다는 거고, 이론상으로는 뭐 10기가면 20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잘 쓰고 있는데 저는 제가 막 쓰다 보니까 이것을 연결하잖아요. 연결해가지고 다녀요. USB-C로 해가지고 연결했는데 제가 랩탑에 갖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랩탑의 본질은 뭐예요? 랩탑의 본질은 이제 휴대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끼워가지고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게 랩탑이라 치면은 어딨냐? 이걸 연결을 해요. 이렇게 끼웠어요. 제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작업을 해요. 그럼 작업을 하면은 뭐 작업을 할 땐 좋은데 제가 자리를 옮기거나 해야 될 때는 이제 얘를 가방에 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방에 넣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작업이 안 끝났어. 근데 지금 작업을 한 대까지만 그냥 저장하고 가고 싶은데 내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끼운 상태로 막 달랑달랑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막 가고 이랬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빼버리잖아요. 이걸 빼면은 나중에 열었을 때 이게 뭐 이제 디스크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뭐 외부 장치가 분리되지 않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오고 다시 꼽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귀찮은 거예요. 또 이게 중간에 내가 어디까지 딱 진행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막 뽑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오는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뭐랄까 성가신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외부 장치도 좋은데 사실 외부 장치는 그냥 좀 백업용이나 뭐 데이터를 옮길 때만 쓰고, 저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바로 덮고 바로 열어도 진짜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저는 며칠 골랐냐. 일단은 2테라는 기본이었죠. 제가 쓰고 있는 거니까 2테라 이상은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냥 8테라까지 갔습니다. 저는 8테라까지 다 올려가지고 그냥 올릴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8테라까지 하면은 이거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비싼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것을 사면은 한 5년 이상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그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에 투자를 다 했습니다. 300만 원이라 치면은 약간 이런 거죠. 내가 업글을 이제 안 하고 한 300을 그냥 내가 애플 주식에 넣어서 한 5년 뒤에 애플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비용과 300을 내가 추가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내 옵션이든 뭐든 뭐 신경 안 쓰고 SSD 용량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비교했을 때 저는 약간 제가 액티브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고, 어찌 보면 엄청난 합리화죠. 사실은 합리화고, 여기 8테라에 300을 태워넣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나의 밥벌이라고 쳐도, 내가 맨날 하루 10시간 이상 이걸 쓴다고 쳐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굳이 8테라가 필요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없을 수가 있거든, 많은 경우에서는. 뭐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다시 또 합리화를 하자면은 이제부터 저에게는 이게 메인 컴퓨터인 거죠. 메인 컴퓨터에 그냥 풀 옵션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고, 지금은 제가 랩에 있으면서 랩에서 좋은 그런 GPU 자원도 많이 있고 또 나스 같은 스토리지도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쓸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못 쓰니까 랩을 나갈 때도 뭐 적어도 제가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쓰고 있는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게끔 제 미래 용도는 제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 여기서 처리하고, 정말 좀 무거운 것들은 또 GPU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GPU 서버에 올리겠지만은 좀 전처리나 시각화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 맥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써봐야 저도 약간 정립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데스크탑급 컴퓨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장 공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 저 이제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부 장치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쓰고 있고 만족하고,
얘네들이 뭐 속도가 느려서 제가 안 쓰는 게 아니라 또 이것들이 뭐 휴대성이 안 좋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랩탑은 약간 이런 건데 언제든지 덮고 언제든지 다시 펴가지고 작업할 수 있고 그런 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휴대성도 중요하지만은 연속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것. SSD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정말 그 개인차가 있는 거라서 저는 뭐 기본만 놓고 나머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 프로를 사시는 분들이면은 어차피 애초에 하는 작업들이 일반 작업들이 아니잖아요. 뭐 웹서핑이나 유튜브나 보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옵션들은 그냥 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한 500이 나오는 그런 좀 장비고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해가지고 그냥 후회 없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정말 뭐 다음에 이제 M2나 뭐 M2 프로, M2 맥스가 정말 좋게 나오면은 약간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만큼 감가가 거의 그냥 쭉쭉 빠지기 때문에 정말 배가 아플 것 같은데 개인적인 또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인텔에서는 정말 찔끔찔끔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인텔에서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오는 엄청난 그런 과도기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갭이 엄청 컸고 사실 인텔의 그런 뭐 2015년 이후로부터 한 그 5년 동안의 그런 성능 향상보다 지금이 훨씬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시 이제 우리가 M1 애플 실리콘에서 M1 맥스 그다음에 M2 맥스, M3 맥스 가는 것은 우리가 인텔에서 M1으로 올 때까지의 그 갭보다는 또 크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이 좀 약간 미치게 올라간 거고 사실은 또 그 다음부터도 그냥 서서히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배가 아플 일은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했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빨리 주문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하면은 거의 이제 2월 중반부터 2월 말까지가 예상 배송 이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며칠 전에 주문했는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1월 말이었어요. 길게 예상되는 그 날짜가 1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며칠 사이에 이게 한 달이 늘었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플러스 반도체 공급 이슈 플러스 물류 대란 다 겹치면서 이게 뭐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어차피 살 거면은 빨리 사야 돼요.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 고민은 배송을 늦추고 배송을 근데 좀 심각하게 점점 늦추기 때문에 좀 빨리 고민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가격이 820이면은 정말 비싼 거잖아요. 비싸기만 한 건지에 대해서 그럼 다른 윈도우 랩탑들과 비교했을 때 어떨지를 좀 보고 싶거든요. 자, 윈도우 쪽 랩탑은 뭐 종류가 워낙 많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싱크패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싱크패드 중에서 이제 P1이라는 게 있어요. 싱크패드 P 시리즈가 있고요. P1 Gen4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최신 거거든요. 보시면은 16대 10에 또 이게 16인치짜리예요. 제가 만약에 맥북을 안 사고 윈도우에서 끝판왕 랩탑을 산다면 저는 이제 이걸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기본부터 보시면은 인텔 코어 i7에서 기본적으로 코어가 8개죠. 가장 좋은 걸로 한번 가볼게요. A코어, i9, A코어 2.6GHz. 가면은 이미 463만원이죠. 네. 463이고, 그 다음에 이제 OS는 뭐 윈도우. 근데 이것도 홈이니까 뭐 프로. 좋은 걸로 하면은 이것도 추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64기가로 갈게요. 61만원. 맥보단 싸죠. 그 다음에 SSD. SSD는 기본이 256이에요. 256인데 2테라로 갈게요. 가장 하이엔드는 2테라고 이제 58만원이니까 제가 아까 여기 표에서 봤던 이거랑 좀 비슷하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가장 비싼 걸로 갈게요. 가장 비싼 걸로 가면은 이제 16인치에 뭐 있고 600니트짜리가 있고 맥북 같은 경우는 1000니트였죠. 밝기가 1000니트였으니까 뭐 또 디스플레이 품질도 더 좋을 거고 미니 LED라서 OLED만큼은 아니지만은 이제 안부에 대한 그런 표현이 훨씬 좋기 때문에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좀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RTX, GeForce RTX 3080이 탑재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모바일용이라서 데스크탑의 3080보다는 훨씬 떨어지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3080이 돼 있고 16기가의 그런 전용 메모리가 있죠.
M1 Max가 GPU 성능은 3080보다는 좀 안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다 보면은 쿼드로로 좀 바꿀 수 있거든요. A5000은 이제 쿼드로 GPU인데 뭐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가성비가 안 좋아지고 오히려 쿼드로 이 A5000이라는 게 3080보다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성능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걸로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얘는 600만 원 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윈도우 쪽에서 이제 아주 끝판왕인 랩탑을 고른다면은 저는 아마 이걸로 살 것 같고, 이게 CPU는 이제 8코어인데 사실은 얘가 맥북에 쓰이는 것보다는 더 성능이 안 좋죠. OS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은 OS는 빼고, 메모리도 64기가인데 사실은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DDR4 3200MHz니까 M1 Max보다 8배 느린 대역폭. 대역폭이 8배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일상에서 체감을 뭐 8배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진 않는데, 그렇지만 스펙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도 이제 2테라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2테라를 고른다 치면은, 그러면은 금액이 더 오히려 싸져요. 그러니까 SSD까지 이제 2테라를 맞추면은 얘가 그 레노버보다 싱크패드보다 더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비단 싱크패드뿐만 아니라 워크스테이션들의 가격이 대충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작정 이 맥북이 비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훨씬 좋은 디스플레이, 훨씬 좋은 스피커를 보통 말 안 하잖아요. 스피커가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훨씬 좋은 디스플레이, 훨씬 좋은 스피커, 훨씬 좋은 터치패드 그런 감. 이건 좀 OS에도 연관이 있지만은, 그리고 뭐 다 떠나서 일단 성능이 훨씬 좋죠. 성능이 훨씬 좋고 또 전성비가 좋기 때문에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갈 거고, 얘는 뭐 이제 10시간 이상을 갈 텐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90, 3080을 가지고 몇 시간이 갈지가 약간 의문인 거죠. 근데 이제 또 가격은 더 비싸.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진짜 이렇게 같은 급을 놓고 보면은 맥북 프로가 오히려 비싼 게 아니고 다시 보니 선녀인 그런 랩탑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성능이 더 좋아. 정말 끝판왕 랩탑을 사고 싶으면은 저는 진짜 이거 애플 감성 싹 빼고 맥북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이 무조건 뭐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이 정도 급의 랩탑을 딴 데서는 구할 수도 없고, 현 시점에서는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쳐도 금액도 오히려 더 비싸고, 그렇다고 또 랩탑 뭐 배터리 성능이나 그런 또 그냥 절대적인 성능 같은 것도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비교가 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냥 게임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얘를 안 살 이유가 없어요. 하이엔드 랩탑을 살 거면은. 지금 영상 녹화 시간으로 보면 1시간 43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많이 텐션이 좀 내려갔을 수도 있고, 좀 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말이 잘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편집하면은 얼마큼 될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더 이상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좀 초보 유튜버라서 되게 영상을 좀 짧게 찍는 건 어렵고,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